안녕, 초석입니다. 16번째 시간입니다. 전강에 이어서 국회 파트 2번째 시간인데요. 시작을 여는 글 확인. 모든 인간의 능력은 시간 그리고 인내의 복합체이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급하다고 해야 될 걸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을성도 필요하죠. 전강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쓰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생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 듣는 거라서 생소한 것 뿐이에요. 뭐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생소하죠. 이름 못 외웁니다. 이름 못 외워요. 핸드폰 번호 뭐 저장해 놓으면 되긴 하겠지만 뭐 들어도 잘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요? 처음 하니까.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하루 보고 이틀 보고 3일 보고 그 다음에 뭐 친구 이름 저번엔 누구였더라? 이젠 기억이 납니다. 왜요? 뭐 계속 하니까.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참을성,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내심이 곧 만점과 1등급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요. 그게 인간의 능력과 관련이 있을까? 이게 공부만 잘하는 게 능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죠. 선생님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음악 좋아합니까? 선생님도 음악 좋아하는데 잘하진 못합니다. 잘하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악기를 그렇게 썩 잘 다룬다고 보지 못하는데 참 욕심이 나요. 그런데 그것도 악기 다루는 것도 인간의 능력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적에 뭐 피아노, 뭐 바이올린 뭐 등등의 악기를 다뤄본 적이 있다. 혹은 뭐 태권도, 수영 뭐 이런 운동을 해본 적이 있다. 그러면 그거 욕심 부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만에 검은 띠를 딸 수 없습니다. 한 달 만에 모든 그 수영의 기술을 다 익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게 필요하다. 국회에 관한 2번째. 왜 이걸 2번째라고 하냐면 전강에서 선생님이 국회에 관한 중에 일부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그 일부라고 하는 건 이제 입법권이라고 하는 거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법권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그냥 법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법률 만드는 절차, 그 과정을 이번 강의에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거고요. 뿐만 아니라 국회는 국정을 통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무언가 행정부에서 혹은 대통령이 결정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2번째 이어가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교재는 42페이지 밑에 보면 국회에 관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 쉽게 말하면 돈 문제에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해서 이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도 뭐 국가기관 구성권이라든지 뭐 아니면 다음 페이지 44페이지에 가면 국정감시 및 통제권 등등으로 또 나눠서 정리를 할 건데 자 시작부터 말씀드립니다. 폴더 정리가 중요합니다. 폴더 정리? 폴더 정리는 컴퓨터에서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컴퓨터에 있는 폴더 정리 이 원리를 가지고 이번 강의 내용도 차근차근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최상위 폴더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 정치와 법이에요. 최상위 폴더. 그 밑에 단원 구성이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번째 폴더 민주국가와 정부 클릭. 해보니까 다시 또 그 안에 3개 그 중에 정부 형태 폴더 끝냈습니다. 정리 끝냈고요. 이제 2번째 폴더 국가기관의 권한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클릭하니까 그 안에 또 국회 나오죠. 행정부 대통령 있고요. 법원과 헌법재판소 있는데 지금 국회 폴더 딱 또 클릭하니까 그 안에서 이미 전강에 돼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전강에 국회의 지위, 국회의 구성, 국회의 운영까지 했어요. 이제 국회의 권한 폴더를 클릭하면 짜잔 이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좀 잘려 있어요. 42페이지 내용 하나가 있고요. 그 뒤에 가면 44페이지 내용이 있는데 또 차근차근 정리해보죠. 제목은 국회 권한인데 아마 필기를 이어가고 싶은 친구들은 4번을 붙이면 될 거고요. 국회의 권한입니다. 폴더 정리해본다라는 건 여기서도 다시 또 클릭하면 1. 입법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입법에 관한 권한. 여기 보면 다시 크게 정리를 할 때 여러분 교재 법률의 재개정 이렇게 쓰여 있고요. 재땡 개정
선생님 이건 뭔가요? 법률은 만든다 그러면 제정, 고친다 그러면 개정이고요. 헌법에 대한 개정 절차. 그러니까 헌법 개정에 관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여기 뭔가 쭉 흐름, 밑에 쭉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과 적어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교재에 좋은 그림이 있으니까 이것 중심으로 한 번쯤 들여다볼 거고요. 두 번째가 재정에 관한 겁니다. 미리 끝낼 수 있는 것들은 다 끝내놓고서 이쪽에 있는 내용을 우리 자료를 통해서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재정에 관한 권한. 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조세 법률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강하게 배운 친구들은 써봐라 그러면 쓸 수 있어야 되는데요. 조세 법률주의 혹은 조세 법정주의. 그러니까 이건 세금을 부과할 때는 어디다가 얼만큼, 다시 한번 세금을 거둘 때는 어디다가 얼만큼. 그래서 이게 조세 항목 어디다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세율 얼마만큼, 이거를 법률로 정해 두어야 한다. 이걸 조세 법률주의 혹은 조세 법정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결정하는 거, 국회의 권한이죠. 두 번째는요. 얘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전강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확정한다라는 말도 쓰거든요. 이렇게. 지금 권한 정리하는 거니까 국회가 어떤 힘을 가졌을까요? 그러면 힘권자를 써가지고 무슨 권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거는 여기 적지 않겠고요. 좀 자리 옮겨서 이쪽에 살짝만 흐름을 알려드릴 테니까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부에서 내년에 이만큼 돈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계획을 세워서 계획안을 편성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교육부에서 이만큼 돈이 필요한데 여기다 이만큼 저기다 이만큼 딱딱딱 편성을 하면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정부가 하는 거예요. 교육부. 정부가 해서 이렇게 국회한테 제출을 하면요. 이 국회는 예산을 심의합니다. 그래? 그만큼 필요한 거 맞아? 그래서 꼼꼼히 들여다보겠죠. 그리고 그만큼 필요하구나 라고 정해줍니다. 의결해준다. 그러면 확정이 되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 국회가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떤 표현으로도 따로 배우는 학교가 있을 거냐? 예산 절차라고 배우는 곳이 있을 거예요. 예산심의 의결 혹은 확정권은 국회한테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할 수 있냐면 여러분 생각으로는 참 치사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산, 편성, 의결권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산, 편성, 의결권이 국회한테 있냐라고 하면 그냥 쑥 읽었을 때는 그러네? 맞는 말이네? 고르는 순간 그냥 틀립니다. 왜? 예산 편성권은 누구? 정부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엄마 저 다음 주에 뭐 이런 교재 필요하니까 저 한 3만 원 정도 필요해요. 이거를 편성이라고 하면 그래? 요 책값은 12,000원. 저 책값은 13,000원 이렇게 해서 쭉 들여다본 다음에 그렇구나. 용돈 요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한 3만 원 정도 필요하겠네 라고 어머니께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확정을 하면 이제 여러분이 3만 원을 받았어요. 그 예산을 쓰겠죠. 서점 가서 책을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여법 개념 완성 이미 갖고 있죠, 여러분. 이제 와서 사겠다고 하는 거 아니죠. 근데 다른 책이 필요하다, 뭐 사회문화가 필요하다, 생활과 윤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로 살 수 있는데요. 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말을 써요. 돈을 쓴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누가 쓸까요? 교육부에서 쓰겠죠. 처음에 편성해달라고 한 교육부에서 돈을 쓰기 시작한다는 뜻이고요. 이제 돈을 쓰고 나면 엄마 저번에 쓰겠다고 한 곳에 그만큼 썼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이런 것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 공감이 안 될 수 있어요. 왜요? 선생님 그걸 왜? 모르죠. 나중에 영수증 가서 보여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용돈 기입장을 적는다 그러면 선생님도 지금 용돈 기입장을 적습니다. 네. 선생님 용돈 기입장 적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적었죠. 그러니까 모든 용돈 기입장 내용을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파일로 갖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꽤 오래됐죠. 그래서 몰라요. 뭐 10년 전에 뭐 1월 달에 얼마를 썼는가 딱
그럼 어디다 얼만큼, 뭐 붕어빵 사는데 1,000원. 다 적어요. 아, 선생님 붕어빵 사는 거에 다 적습니까? 네, 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간 걸 다 적습니다. 아, 이거 막상 얘기해보니까 상당히 좀 민망한데, 최근에는 오늘 아침에 5,000원 썼어요. 사실입니다. 왜냐면 지나가다가 시장 앞을 지나가는데 그렇게 떡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떡을 샀습니다. 송편도 좀 사고 뭐도 사고 해가지고 한 팩에 2,000원인데 세 팩을 사니까 5,000원이라고 해서 다 먹지도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세 팩을 샀습니다. 그럼 돌아가서는 5,000원, 떡 5,000원 이렇게 적겠죠. 네, 그걸 결산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결산을 검사하는 기관이 따로 있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중요하게 체크할 건데요. 감사원이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결산된 거, 결산 검사한 걸 감사원은 대통령과 다음 연도, 차년도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때 국회는 결산을 심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배우면 이건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이 함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예산심의 의결 확정권 국회, 결산심사권 국회인데 만약에 문제에서 예산 편성 의결 그러면 오답. 결산 검사권이 국회한테 있냐? 오답. 왜? 결산 심사권이니까. 그럼 다음 강에 감사원에 갑자기 결산 심사를 딱 물어보면 그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이걸 종합하자면 어디까지도 필기할 수 있는 거냐? 그러네요. 여기다가 결산 심사권이라고 적어볼 수 있죠. 배운 학교에선 이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재정에 관한 권한, 네, 결산 심사권까지 써 있으니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원래 이거를 아마도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는 학교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안에서도 또 뭐 A라고 하겠습니다. A.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국가 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떨 때는 헌법기관 구성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한바탕 적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이제 다음 페이지 44페이지 넘어가면서 국정 통제에 관한 권한 따로 한번 정리할 테니까, 이제 국가기관 구성, 여기선 진짜 이게 시험에 그냥 안 낼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도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가 헌법기관 혹은 국가기관을 구성한다 라고 할 때 이때 쓰는 말 중에 선출권이라는 게 있고요, 선출권이 있고요, 동의권이라는 게 있어요. 동의권. 이 둘 중에도 시험 문제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은 여기입니다. 동의권. 선생님, 선출권은 뭐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선출, 뽑아서 보내는 직책이 있고요,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직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섞여 있을 때 잠깐만, 이건 대통령이 동의를 구해야 되는 직책이 아닌데? 그럼 틀린 거다. 혹은 이건 국회가 선출하는 직책인데 이거 틀린 거야.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선출한다 라고 할 때 다른 기관들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이 총 9분 계세요. 그 중에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관한 선출권,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위원분들이 계세요. 여기도 9분인데 그 중에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출권이라고 부르고, 밑에 동의권은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국, 대, 헌, 대, 감. 이런 대감님이 계시죠, 대감님. 선생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대감님이 계세요. 그냥 선생님이 만든 말이거든요. 국대헌 대감. 이게 어떤 암기 방식이라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운다. 이걸 뭐 두문자 암기법. 선생님이 과거에 이제 대학에서 법 공부할 때, 특히나 사법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워낙에 공부량과 암기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앞 글자를 따서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공부법의 가장 단점, 앞 글자만 생각남. 시험장 가서
국대헌 대감. 우리 대감님 이름이 국대헌 대감님이니까 국이 뭐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대법관, 감사원장. 이렇게. 선생님 이걸 왜 동의권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 있는 동의권은요,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대통령 임명 전 국회에, 지금 국회에 권한하고 있으니까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직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책은 맞는데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잖아요. 그럼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동의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동의안이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동의안이 표결을 통해서 가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강에서 선생님이 시작할 때부터 국회 그 의사당 안에 있는 본회의장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 300명이 쫙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찬성과 반대 형태로 표결을 거쳐서 통과가 돼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책을 국대헌 대감,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여기는 헌법재판소장이에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분 전체가 아니고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대법관. 앞에도 있는데 앞에는 대법원장, 뒤에는 대법관, 감사원장.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 전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이제부터 다음 강에 바로 넘어가면 복습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왜? 다음 강에선 대통령 배울 거니까. 그럼 대통령의 권한은 국대헌 대감 임명권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의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친구 얼굴 한 번 보고 얼굴과 뭐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기억 못하는 것처럼 이제 2번, 3번 보기 시작하면 기억이 날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요.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다고 했죠. 이거 여기서 나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봐요. 왜? 너무 많으니까 내용이. 근데 이 강의까지 온 여러분들은요, 이거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왜? 그냥 배운 대로 문제가 풀리는데? 그 정도까지의 실력을 쌓으시고 기계적으로 문제가 풀리는 걸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이 정도 하면 우리 교재 42페이지 밑에 국가기관 구성권,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지금 순서가 좀 달라져 있지만 암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국대헌 대감이라고 쓰여 있는 거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명,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분 중에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한다. 그래서 선출권과 동의권으로 나눠 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44페이지에 가면요, 국정감시 및 통제권이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적을까요? 이것도 참 많은 출제가 가능한 영역인데요. 국정감시 및 통제권,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을 잘 차근차근 정리해 보는데, 일단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탄핵 소추권. 그래서 일단 어떻게 적을 거냐면, 여기에 시험 문제 풀 때 탄핵 소추권이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적어보고요.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직책들이 있잖아요. 다 기억하진 말고요. 일단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는 대상 중에 대통령 있습니다. 잠깐만, 나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럼요, 여러분. 이건 전전전강. 선생님, 전전전강이 뭐였어요? 자, 떠올려보세요. 이거 여러분 기억 복원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지금 이게 16강입니다. 16강에 와서 국회 권한하고 있어요. 전강, 국회의 지위와 구성. 전강,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또 그 전강, 전형적인 정부 형태. 그래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비교하다가 대통령제의 특징 중에 탄핵 소추권이 있었고, 탄핵 소추권을 통해서 입법부인, 우리나라 따지면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 중에 탄핵 소추권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한 걸 지금 꺼내온 거예요. 그러면 이 탄핵 소추권이 국회한테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 탄핵 소추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중 국정감시 및 통제권이라는 폴더에 넣어두셔야 돼요. 이걸 넣어두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 소추할 수 있고요. 국무총리도 탄핵 소추할 수 있고요. 하나 더 알아두면 행정각부의 장관이거든요. 근데 장관뿐만 아니라 거기 잘 보시면 법관들도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 얘기는 어디 가서 또 한번 할까요?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은 탄핵 소추될 수 있다 하는 걸 행정부 파트에서 또 한번 복습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러면 법관, 우리가 뭐 일명 판사라고 부르는 분들이죠. 이제 법관들도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법관들도 국회에 의해서 탄핵 소추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으로도 이 탄핵 소추권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구나. 아, 그렇죠. 이 정도까지 하면 여러분은 이게 그물망식 개념이랄까? 이런 금을 가지고는 모든 문제를 이렇게 다 긁어올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왔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하는 여러분은 무엇이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게 탄핵 소추권이 먼저 하나 적혀 있잖아요.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국정감사 및 조사권이 있는데, 일단 국정감사 그리고 국정조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자, 국정감사는요, 국정 전반에 대해서 국회가 감사를 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이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합니다. 정기적. 1년에 한 번. 원래는 그 정기회 전에 한다라는 건데 뭐 대체로 보면 정기회 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기적이라고만 적겠습니다. 국정조사는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임시회를 열어서 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근거되는 법률이 하나예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걸 왜 우리가 굳이 나누는 거냐면 시험 문제 풀 때 이런 오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국정조사 딱 밑줄 긋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그러면 틀린 선지. 그래서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잘 구분해 두시고요. 또 하나는요. 여기 감사가 있네요. 감사가 설마 땡큐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죠, 지금. 국정감사. 1년에 한 번 국회가 행정부 예를 들면 뭐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이렇게 하는데 이 감사라는 두 글자 때문에 다음 시간에 배울 이 감사원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틀립니다. 여기도 감사란 말이 붙어요. 여기도 감사란 말이 붙지만 국정감사의 권한은 누가 갖는다? 국회가 갖는다. 그럼 뭐가 오답이다? 감사원이 국정감사한다. 그러면 오답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정도까지 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를 거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달까? 그래서 친구한테 야, 내가 OX 문제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볼래? 한번 해볼래? 국정감사는 감사원의 기능이지. 딱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가 그치? 여기도 감사, 저기도 감사니까 맞는 말 아닌가? 그래, 넌 틀렸어. 이렇게 넌 틀렸어. 이렇게 오답을 만들어내는 것도 능력이고 공부를 한다는 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정답을 고르는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함정을 피하는 방법도 있어야 돼요. 같은 말 아닌가? 과연 그럴까요? 정답을 고르는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함정을 피하는 방법도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이걸 줄여가지고 뭐 정, 고, 기, 한피방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우는 것처럼 정답을 고르는 기술과 함정을 피하는 방법, 정, 고, 기, 한피방. 그냥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근데 확실한 건 함정을 피하는 방법도 꼭 익혀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이제 오답을 피하는 방식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때 많이 쓰는 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 대통령 권한행사에 대한 각종 동의권과 승인권이 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동의권, 이거는 사전적으로 하는 걸 동의라고 부르고요. 승인권이라고 하는 건 사후적으로 하는 거예요. 승인권.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법률 용어니까 그냥 사례를 드는 거예요.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이건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기 전이니까. 엄마 나 이거 했는데 괜찮아? 이건 승인이에요. 이미 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허락을 구하는 거, 이걸 승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 지금 외울 건 아니고 동의권과 승인권을 통해서 국정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담당하는구나 까지만 체크하시면 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이 있네요. 이것도 언제 배웠을까요?
해임 건의권, 국무총리 혹은 장관에 대해서 해임시켜달라고 국회가 대통령한테 건의할 수 있죠. 이거를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는 이것만 있는 거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국무총리가 있다는 것도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였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반복을 하기 시작하면 아 그러네. 옛날에 다 했던 게 여기 쏙쏙 들어오는구나. 지금 폴더 정리만 잘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해임 건의권이랑 탄핵 소추권은 다르죠. 뭔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을 물러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개념적으로 다르고 근원이 다릅니다. 여기는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 이쪽은 오히려 대통령제 요소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정리하면 비교가 될 거고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이 있습니다.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 근데 이거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은 국회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도 배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국회에서 나와주세요. 이번엔 국회에 출석해서 저희가 묻는 것에 좀 대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거를 어떨 때는 대정부 질문이라고도 부릅니다. 대정부 질문. 앞에 있는 대자가 뭘까요? 크다는 뜻은 아니겠죠. 큰 정부? 이게 아니고 대정부 질문은 정부를 상대로 질문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국회 출석해달라,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발언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가면 국정감시 및 통제권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기타 권한에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명령에 대한 승인권, 그리고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 그리고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 파견 동의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적을 건 아니고 기타 요 기타에 보시면 어떤 것만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거냐. 지금 어차피 다음 강의 행정부와 대통령 파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이라는 걸 발동할 수 있습니다. 국가긴급권. 이름만 딱 들어도 뭔가 긴급한 상황에서 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긴급 명령권이 있어요. 그리고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계엄 선포권,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건 다음 강의 정리를 할 건데 여기 적어볼까요? 계엄 선포권,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걸 대통령의 권한 중에 국가긴급권이라고 하는데 그럼 국회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갖나? 말 그대로 긴급하니까 대통령의 긴급 명령 혹은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을 발동한 겁니다. 그 뒤에 가서 국회는 이에 대한 승인권을 갖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승인권이 사후적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계엄을 대통령이 급하니까 선포할 수 있는데 국회는 거기에 대해서 계엄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권. 그 다음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거든요. 사면. 그 사면 중에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뉘긴 하는데 이것도 지금 당장 다 외우지 마시고, 사면이라고 하는 건 법원의 판단을 받고 쉽게 말해서 그냥 교도소에 갇혀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런 죄수들을 그러니까 풀어주는 걸 사면이다라고 한번 이미지를 잡아보세요. 대통령이 죄수들을 풀어준다? 사면해준다? 그 중에는 일반 사면이 있고 특별 사면이 있는데 일반 사면은 범죄자를 지목하는 겁니다. 이 사람 사면. 일반 사면은요, 어떤 범죄를 지목하는 겁니다. 이 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사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디가 범위가 더 클까요?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이렇게 딱 사람들, 범죄자를 지목하는 것보다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사람 다 모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범죄에 다 사면하는 걸 일반 사면이라고 부르니까, 일반 사면은 대통령 혼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면 동의권 뿐만 아니고, 다 적진 않겠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전포고 혹은 국군의 파병, 여기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갖는다는 것까지 정리하면 일단은 다 됐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끝난 건가요? 얘가 남았는데요. 얘가 이제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는 법률 제정 및 개정, 헌법 개정이 남아 있죠.
이 내용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재 42페이지에 있는 거 가지고 차근차근 정리를 해볼까 하니까 여러분 교재 42쪽 네. 그림 한번 보시죠. 지금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있습니다. 제정 및 개정. 그 다음 헌법의 개정이 있는데 이거 오랜만에 해볼까요? 법률, 헌법 누가 더 상위법이에요? 헌법이 더 상위법이죠. 법률이 하위법입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정리. 옛날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던 기억 납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경성헌법이다. 딱딱하다. 딱딱하다는 게 뭐였지? 딱딱하다? 이거 누르니까 딱딱한 건가? 위에 건 말랑말랑한 건가? 라기보다는 헌법은 우리나라 헌법은 딱딱하다는 얘기가 법률을 제정, 개정하는 절차보다 헌법 개정 절차가 훨씬 더 엄격하고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그걸 경성헌법이라고 부르는데 경성헌법이란 말을 외우지 말고 위에랑 밑에랑 비교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법률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것보다 헌법을 개정하는 게 훨씬 더 요건이 까다롭구나를 알게 돼요. 그걸 비교하면서 정리하시고요.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 국회의원은 10명 이상이면 됩니다. 적으세요. 10인 이상. 그 다음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에서 배웠죠. 하나만 더 정리하자면 우리 전강에서 배웠던 상임위원회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국방상임위원회다. 그럼 국방에 관련된 법률안을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 관련된 상임위원회다. 노동 관련 법안을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한테 가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상임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필기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전문성이 높아진다 혹은 효율성이 높아진다. 선생님 이게 왜 효율적인 건가요?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해당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으니까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제출된 모든 법률안이 전부 다 본회의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자, 하나만 더 적어보면 요 사이에 법제 아셔야 돼요. 법제 사법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줄여서 법사위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선생님 여기서 뭐 하는 건가요? 본회의 가기 전에 이 해당되는 법률안에 대해서 형식, 체계, 자구를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자구는 뭐예요? 자구, 글자, 문구 이걸 자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법조인 출신들이 많은데요. 법률 전문가로서 이 법률의 형식과 체계를 또 한 번 심사하고 그 다음에 글자, 문구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심사를 한 뒤에 그 뒤에 본회의로 넘겨요. 그럼 본회의에서 뭐 할까요? 표결을 합니다. 표결. 찬성 반대 형태로 각각의 의원들이 자신의 의사를 밝히겠죠. 자, 이때를 의결이란 말을 쓰는데 자 이렇게 당겨 올게요. 이렇게 당겨와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어떤 숫자를 만족해야 됩니다. 의결 정족수는요. 시험 문제 이건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시고요.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의원 중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통과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선생님 제적의원이 뭔가요? 뭐 전강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국회의원 300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유로 뭐 국회의원이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300명이 총원인데 그 중에 현재 명단에 올라가 있는 의원이 예를 들어 295명이다. 그러면 295명을 제적의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제적의원의 과반수니까 예를 들어서 295명이 제적의원이라고 쳐요. 그 중에 과반수가 되려면 148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148명 이상이 출석을 하고 148명 딱 출석했다고 하면 또 여기서 과반이어야 되니까 74가 아니고 5여야죠. 왜? 148명 중에 74명이면 절반에 해당하니까요. 과반이 되려면 75. 이러면 의결이 되는데 의결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대통령에게 가서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할 건지 환부 거부할 건지를 정해야 됩니다. 환부가 뭐였죠? 환부는 되돌려 보낸다. 다시 의결해달라. 그래서 적어보겠습니다. 되돌려 보내면서 다시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걸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부르죠.
봐요. 법률안 거부권. 이거는 대통령제 요소였죠. 표시해 보시고. 대통령이 혼자만의 판단으로 법률안을 거부한다기보다는 다음 강에 나옵니다. 국무회의에 심의도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되돌려 보낸다는 이 의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말일도 안 되는 법이 어딨어 해서 그냥 폐기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의결해 달라 라고 하면 본회의에 와서 표결할 때, 두 번째 표결이죠. 두 번째 표결할 때는 정족수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재의결, 이거 잘 보고 푸셔야 돼요. 앞에 제자가 붙으면 두 번째 의결이니까 재의결 정족수는요. 재의결 정족수는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해서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재의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글자 때문에 답이 바뀌게 생겼어요. 왜? 처음에 의결할 때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면 의결됐던 게 다시 의결하려면 앞에 있는 조건은 같은데 여기가 강화되죠. 3분의 2. 그러니까 위에는 과반수, 밑에는 3분의 2. 이걸 잘 비교해서 푸시고요. 두 번째 의결까지 통과가 됐다. 즉 재의결되면 드디어 법률로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더 이상 대통령은 재의결된 법률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가겠죠. 그럼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공포해야 되는데도 5일 이내에, 즉 5일까지 기다려봤는데 공포하지 않으면 그땐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해서라도 법률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럼 선생님 언제 효력이 발생되는데요? 공포일로부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20일 지나면 효력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러면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가 끝났는데 다시 중요한 거 살려볼게요. 국회의원 10명 이상 상임위원회 혹은 정부가 법률안 제출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심사까지 마치고 본회의로 가잖아요. 그럼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첫 번째 표결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한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되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돌려 보냈다, 법률안 거부했다 그러면 재의결 과정을 거칩니다. 3분의 2라는 요 숫자 비교하시고요. 재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되고요.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는데 5일 동안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해서라도 효력 발생하도록 한다까지 왔죠. 혹시라도 하나를 더 배우는 학교가 있다면 요 정도까지일 거예요.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권 상정하는 일이 그렇게 수월하진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근데 아직도 있긴 하거든요. 즉 국회의장이 천재지변, 기타 좀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바로 상정하는 거, 법률안을 바로 표결에 붙이는 걸 직권상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있다는 걸 배운 친구들이라면 이쪽에서 좀 살려두시면 돼요. 이제 헌법의 개정 절차를 볼 건데 어디에 주목하라고요? 위에 거랑 뭐가 다를까? 얼마만큼 요건이 엄격하고 까다로울까? 헌법을 개정하자고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건 국회 10명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제 위에 10명이었잖아요. 제적의원의 과반수입니다. 어마어마한 조건이죠. 제적의원의 과반수. 그러니까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아니라 만약에 국회 제적의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95명이면 148명이 제안을 해야 돼요. 148명이. 대통령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몇 번 등장하는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국회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공고해요. 국민 여러분, 지금 헌법 개정에 착수를 시작합니다. 지금 주요한 대상은, 개정의 주요한 대상은 예를 들어 정부 형태의 변화라든지 대통령의 임기라든지 이런 걸 밝혀주겠죠. 그 다음 기본권 규정의 어떤 보완들을 내용을 담아서 지금 헌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라고 20일 이상 국민들께 알리는 절차를 거치고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는 국회 제적의원의 3분의 2네요. 가장 강력한 정족수입니다. 그러니까 제적의원이 300명이다 라고 하면 3분의 2니까 200명 이상은 찬성해야 됩니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마저도 통과가 됐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 의결을 거친 뒤에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됩니다. 이때 국민투표에 누가 참여하냐? 국회의원 선거권 가진 국민들이 과반수가 투표하고요. 그 투표한 사람들 중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드디어 헌법 개정이 확정됩니다. 그 얘기는 뭐죠? 국민투표까지 통과한 이 헌법 개정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드디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이 공포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그냥 어나운스먼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투표까지 다 끝나서 국민투표에서 이제 가결되었다라는 걸 알리는 절차를 공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누가 한다고요? 대통령 이름으로. 그럼 결국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게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위에랑 비교하면서 법률의 제정은 혹은 개정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면 시작되지만 여기는 국회 제적의원 이미 시작부터 과반수. 의결되는 거 보세요. 법률안이 의결될 때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한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면 되지만 헌법이 개정될 때 국회 의결을 거치는 건 그냥 제적의원의 3분의 2입니다. 선생님 이걸 왜 강조하냐면 여기서의 이 표현들이 정답이라면 오답을 뭐로 만드느냐? 헌법 개정 절차에 이런 것들로 오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아 이거 어디서 봤는데? 하다가 틀리는 겁니다. 아 이거 제적의원 과반수 어디서 봤는데? 그렇죠. 그러다가 틀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잘 구분하기 위해서 이번 강 완강 코드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여주세요. 띠링.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의 정리. 그러면 쭉 한번 이어나가시죠. 쭉 이어나가면서 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구나. 뿐만 아니라 이걸 헌법 조문으로 분석해 보겠다는 친구들은 헌법 제 53조가 아주 긴데 좀 반복적으로 읽어주길 희망합니다. 헌법 제 53조. 자 여기까지 하면 교재 42페이지 내용까지를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문제, 4문제 정도만 소개할까 해요. 우리 이 교재 자체가 여러 국가기관들의 내용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모아져 있다 보니까 문제도 한꺼번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 기본 문제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만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우선 다음은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 10명 이상의 국회의원 혹은 국회위원회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거 아까 다뤘었죠. 맞는 말이죠. 소관상임위원회의 1차 심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데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 예를 들어 제적의원이 300인이다 라고 하면 180명이 출석했다. 이건 과반이 되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출석한 사람이 180명이에요. 그 중에 과반이려면 90명이 아니죠. 몇 명이어야 한다? 91명부터입니다. 애게 치사하게 이거 한 명 때문에 여러분 이게 치사하게 한 명 때문이 아니고요. 정말 90인이면 부결돼요. 법이 통과가 안 된다고요. 아니 한석 때문에 그럼요.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기관이에요. 기관. 그만큼 국회의원 한 명 혹은 국회의원이라는 그 지위 자체가 입법권 행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숫자 하나 때문에 이건 뭐 답이 되네 안 되네 이런 불만을 토로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가결되지가 않거든요. 그럼 그 법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이고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것도 말씀드렸죠. 공포 후 20일 경과 후 지나면 효력 발생. 정리가 되는구나. 정답은 옳지 않은 거 4번. 다음 방금 정리했던 헌법 개정 절차가 나오네요. 옳은 것 고르는 겁니다. 제안할 때는 국회의원만이 아니죠. 대통령도 제안할 수 있고요. 국회의원의 경우는 제적의원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장이 공고하는 게 아니죠. 20일 이상 공고하는 건 대통령이 합니다. 세 번째, 국회 의결할 때 제적의원 과반수가 아니라 국회 의결될 때는 3분의 2라는 거 기억하시죠? 3번 틀렸고요.
국민투표를 거쳤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재투표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투표까지 거쳤는데 대통령이 싫어요. 이게 안 됩니다. 공포 누가 한다고요? 대통령. 정답. 그러니까 여기도 대통령, 여기도 대통령, 여기도 대통령이라는 걸 이미지화하면 이런 문제 간단하게 풀 수 있죠. 다음 3번 문제. A와 B에 해당하는 국회의 기구를 각각 써봅시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여기서부터 살리셔야 돼요. 이게 하나의 목적일 수 있으니까. 국회에는 여러 기구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A와 B이다. A는 국회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한 수, 이것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0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A가 바로 교섭단체가 됩니다. 보통 정당별 소속 의원들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B는, 자, 이거 가기 전에 이 얘기는 보통이 그렇다는 얘기고 꼭 한 정당의 의원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도 선택지에 나올 수 있으니까, 즉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이 한 정당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돼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전강에 썼던 게 D당 18명, E당 3명이다 그러면 정당은 다르지만 20인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D당과 E당이 연합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B는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조사하고 심의하고 조정하는 합의체래요. 이게 바로 위원회죠. 위원회. B. 위원회. 이 위원회 중에서 우리는 특히나 상임위원회를 상당히 강조하면서 정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번의 정답 A, 교섭단체, B는 위원회. 다음 마지막 문제가 4번인데 이것도 배운 대로 풀릴 거예요. 4월 국회. 이렇게 하면 뭐 대체로 임시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일부터 10일까지는 땡땡기관 직원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그렇죠? 국정조사. 이 국정조사라고 하는 거 어디서 배웠냐면, 지금 국정감시 및 통제 권한에서 이 국정조사를 국정감사랑 묶어서 비교하면서 정리했고요. 국군의 해외 파병 동의안, 이런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대통령은 파병할 수 없는 겁니다. 땡땡법 일부 개정안,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법률이에요. 법률. 그 다음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뭐 처리가 됐다. 기억. 기억은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실시된다. 그렇죠? 국정조사. 근데 갑자기 여기에다가 국정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그럼 틀린 선지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니은, 국군의 해외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어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였는데 부결된다면 국군을 해외에 파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디귿을 위해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였을 것이다. 땡땡 법이 통과된다는 건 제적의원 과반수가 아니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 4번이 아니네요. 디귿 틀렸고요. 리을의 의결 결과에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한 거예요. 건의했다고 해서 대통령은 반드시 그 국무총리를 해임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맞고 정답은 기억 니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회 파트를 마무리하면서 우린 다음 강에서 행정부랑 대통령 정리할 겁니다. 처음이다 보니 생소했지만 행정부, 대통령, 뭐 법원 계속 이어나가면서 오늘 했던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익숙해지게 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강에서 또 우리 웃는 얼굴로 만나죠. 최적이었습니다. 안녕!